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단원 불교부터 이슬람까지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단원에서는 세계의 다양한 종교의 성립과 확산에 대해서 나오는데 먼저 불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는 기원전 6세기경 불교의 창시자는 석가모니입니다. 네, 석가모니는 신분 차별을 부정하는 그리고 평등과 자비를 강조하는 불교를 창시했습니다. 이 당시 인도 사회에서는 카스트 제도에 불만을 품은 계층들이 있었는데 그 계층이 무사 계층인 크샤트리아 그리고 평민 계층인 바이시아 계층이었어요. 이 불교에서는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자비와 평등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신분제의 불만을 품은 그런 계층들한테 지도를 받으면서 인도에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불교 학성과 관련해서 왕조 두 가지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마우리아 왕조입니다. 마우리아 왕조에서는 상자부 불교가 퍼져나가고요. 이 상자부 불교는 개인의 해탈을 강조하는 거예요. 마우리아 왕조 때 아소카 왕이 전성기 때 왕이었는데 불교를 굉장히 많이 전파시켰다고 했죠. 네, 그래서 상자와 불교는 어디로 전파되냐면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전파가 됩니다. 그리고 쿠시안 왕조에서는 마우리아 왕조 다음에 쿠시안 왕조에서는 대승불교가 좀 유행을 하게 되는데 이 대승불교는 중생의 구제 혼자 해탈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대중 구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대승불교는 카니슈카 왕 때 전성기를 맞이하고 중앙아시아를 통해서 중국과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 동아시아에 전파가 됩니다. 대승불교에서 여러분들이 또 알아두셔야 될 게 간다라 양식인데요. 간다라 양식은 뭐였냐면 이때 알렉산드로스 제국에서 그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받은 이 간다라 지역의 헬레니즘 문화와 그리고 인도 고유의 양식이 결합된 미술 양식을 간다라 양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상을 만들었는데 불상의 모습이 그리스인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했죠. 그 전에는 부처의 모습을 직접 표현하는 게 불경하다고 여겨서 뭐 보리수나 탑이나 이런 걸로 표현을 했는데 간다라 양식을 통해서 부처를 인간의 모습으로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볼 종교는 힌두교예요. 네, 힌두교는 성립 시기가 굽타 왕조예요. 네, 굽타 왕조. 그리고 이 굽타 왕조에서 이 브라만교와 어떤 민간 신앙 그리고 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게 힌두교입니다. 네, 힌두교는 유일신이 아니라 다신교라는 특징이 있고요. 네, 여러 명의 신이 있죠. 그래서 한 2억 명이 넘는 신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특징이 카스트제를 더욱더 굳건하게 만드는데 이 힌두교가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카스트제의 그 4개의 신분,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이렇게 4개의 신분이 굳건하게 되고 그리고 이게 각 지역에 뿌리 내리게 되는 게 힌두교의 영향 때문이고 힌두교의 법전을 만우 법전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힌두교가 성행했던 시기에도 불상을 만들었는데 양식이 좀 바뀌죠. 네, 굽타 양식이 나타나는데 굽타 양식은 뭐였죠? 네, 간다라 양식에 인도 고유의 또 양식이 결합한 것이 굽타 양식인데 좀 더 간다라 양식에 비해서 뭐 옷의 주름이나 이런 거를 좀 빼고 인도 고유의 색채가 더 명확하게 드러났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다시 한번 내용 정리해보면 일단 불교랑 힌두교 나왔는데요. 불교는 석가모니가 창시를 했고 마우리아 왕조, 상자부 불교, 그리고 쿠시안 왕조, 대승불교, 그리고 이 대승불교가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대승불교에서는 불상을 만들었는데 그게 간다라 양식으로 만들어졌다는 거, 힌두교는 굽타 왕조에서 만들어졌고 중요한 거는 카스트제를 공고하게 하는 데 기여했다는 것입니다.
네, 다음은 중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중국은 우리가 세 가지 시대 배웠는데요. 네, 한나라, 다음에 위진 남북조 시대, 그리고 수나라, 당나라 이렇게 세 가지 시대가 나옵니다. 위진 남북조 시대는 한나라가 망하고 난 뒤 위촉오가 대립했다 그랬죠. 그래서 네, 그리고 위촉오를 통일한 게 진이에요. 네, 진. 하지만 또 완벽한 통일은 아니었고 화북지방과 또 강남지방에 각각의 나라들이 들어섰다고 했죠. 그래서 화북지방에는 북조, 강남지방에는 남조가 들어섰다라고 해서 이 시기를 위진남북조 시대라고 합니다. 위진남북조 시대에서는 귀족 문화가 발달했다고 했어요. 네, 왜냐하면 이때 지방의 호족들이 관직을 독차지하면서 자기네들끼리 관직을 세습하고 또 혼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그 지위를 강화하는 문벌 귀족 사회가 형성이 됐다고 했죠. 그래서 귀족들이 어떤 시간적인 여유와 사회적 지위를 바탕으로 해서 시나 회화, 서예 같은 것을 즐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가 또 봐야 될 게 종교인데요. 네, 종교에서는 불교가 네, 인도에서 만들어진 이 불교가 들어오고 그리고 어떤 도교, 네, 도교가 이때 등장을 하게 되는데 도교라는 거는 우리 제자백가, 네, 춘추 전국 시대에서 만들어진 그 제자백가 사상 중에 노자와 장자의 사상, 인위적인 것을 배제하고 무의자, 자연으로 돌아가는 네, 그 노장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게 도교예요. 네, 도교라는 이게 종교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진남북조 시대를 통일한 나라가 수나라인데요. 그럼 수나라 하면 그 육지에 네, 인위적인 물길을 내는 대운하를 건설했다고 했습니다. 네, 앞에 대자가 붙었잖아요. 굉장히 큰 네, 운하를 만들었는데 이걸 통해서 갈라져 있던 이 화북지방과 강남지방이 연결이 되고 어떤 경제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처음으로 과거제를 실시하죠. 이 과거제는 시험을 통해서 관리를 선발하는 제도예요. 그 전에는 시험으로 뽑는 게 아니라 약간 추천을 받는다든지 네, 아니면 뭐 어떤 등급으로 나눠서 역시 추천을 받는 방식으로 했는데 네, 시험으로 관리를 뽑는 과거제를 수나라에서 처음 실시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수나라는 이때 우리나라가 고구려가 들어선 시기예요. 그래서 고구려 되게 많이 공격했죠. 네, 하지만 고구려가 다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고조선이 있다가 이제 삼국시대가 성립이 되게 되는데 고조선은 누구한테 망하죠? 네, 고조선은 한나라, 네, 무제한테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나라는 고구려를 공격했지만 실패했어요. 네, 실패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들어선 나라가 당나라예요. 네, 수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운하고 고구려랑 전쟁하느냐고 농민들이 너무 힘들었죠. 그래서 저항하면서 금방 네, 멸망했다고 했습니다. 당나라는 삼성육부는 중앙의 행정 조직이에요. 네, 중앙. 그래서 삼성은 세계의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고요. 육부는 그 정책을 실행하는 기구예요. 지금은 약간 입법부와 행정부 닮았거든요. 네, 이런 제도를 중앙에 마련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고려라든지 네, 발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방은 어떻게 나눴다 그랬죠? 네, 지방은 주와 현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당나라 때 계속 이어서 균전제를 실시하게 되는데 균전제는 사실 이 북조에서 먼저 계속 실시를 해왔어요. 그래서 수나라와 당나라로 이어지는데 균전제는 뭐였죠? 이거는 국가가 농민들에게 땅을 나눠주는 거예요. 토지를 나눠주고 그럼 농민들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짓겠죠? 그거에 대한 대가로 세금을 받는 당시에 세금을 조용조라고 불렀습니다. 세금을 받는 제도를 균전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용조가 그 세금의 명칭이고요. 부병제는 뭐였죠? 네, 부병제는 이 국가의 군사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 농부들한테 병사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네, 농부에게 병사 훈련을 시켜서 이 농부들을 군사로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당나라 같은 경우에는 개방적인 대외 정책, 그래서 당시에 많은 나라와 교류를 했다. 특히 당나라 수도가 장안이라고 했죠. 이 장안은 네, 당시의 초대형 네, 국제 도시라고 했습니다. 당나라는 잘 나가다가 이게 흔들려요. 균전제, 조용조, 부병제가 흔들리게 되는데 그 계기가 된 사건이 뭐라고 했죠? 네, 이거의 계기가 된 사건이 바로 안사의 난입니다. 네, 안사의 난은 당시에 지방의 절도사였던 네, 안록사와 그
그 부하였던 사사명이 일으킨 건데, 절도사가 뭐냐면 지금의 약간 도지사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각 지방의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난을 일으켰죠. 그래서 이때 좀 양귀비도 등장을 하고 했는데, 양귀비가 막 정치에 개입하고 하니까 결국 난이 일어나는데, 이 안사의 난 때문에 이 제도들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균전제, 조용조, 부병제가 흔들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당나라는 좀 쇠퇴의 길을 걷게 되고 농민들이 몰락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당나라를 고구려 백제 신라와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 당나라는 누구와 손잡았죠? 당나라는 신라와 손을 잡고 신라와 연합을 해서 고구려와 백제를 멸망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수나라는 고구려를 공격했어요. 고구려를 공격했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했어요. 근데 당나라 때는 고구려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나라는 신라와 힘을 합쳐요. 그래서 이때 고구려와 백제가 멸망합니다. 그리고 좀 더 정리해보면 여러분, 고조선, 한나라 때는 고조선이 망합니다. 이 내용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면, 일단 중국 시기 꼭 알아두셔야 돼요. 위진 남북조, 이거 형광펜으로 할게요. 위진 남북조, 수나라, 당나라. 수나라는 대운하 건설했다. 꼭 알아두시고요. 과거제 실시했다. 그 다음부터 중국 계속 과거제 실시하고요. 당나라는 수나라의 정책을 모두 다 이어받았어요. 그리고 당시 도시, 이내 수도, 장안은 초대형 국제 도시라고 했죠. 그다음 우리나라의 관계 속에서 보자면, 여기 한나라 때 고조선이 멸망하고, 수나라는 고구려 공격했지만 실패했고, 당나라는 신라와 힘을 합쳐서 고구려와 백제를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당나라의 제도, 균전제, 조용조, 부병제, 위진 남북조 시대부터 계속 이어져 온 제도를 활용을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슬람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불교 받고요, 힌두교 받고 세 번째로 나온 종교가 이슬람교입니다. 이슬람 제국의 성립과 전개를 보면은 이슬람 제국의 어떤 성립의 배경이 된 것이 동서교역로의 변화입니다. 당시에 큰 제국, 비잔틴 제국과 사사왕조 페르시아가 있었는데, 얘네 때문에 유럽으로 가는 길이 좀 막혔다 그랬죠. 그래서 새로운 교역로를 찾다 보니까 이 아라비아 반도, 메카를 지나는 아라비아 반도를 통해서 교역로를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뭐 서로 싸우고 약간 혼란이 있었는데, 이 시기에 이슬람교를 창시를 했어요. 누가 창시했냐면 무함마드입니다. 무함마드는 당시에 메카에 있었던 상인이라고 했죠. 이 사람이 이슬람교를 창시하고, 이슬람교는 평등을 되게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당시 이제 그 일부 부를 점령한 귀족들에 비해서 차별받는 평민들의 지지를 상당히 많이 받게 됩니다. 이슬람교 관련해서 왕조를 보면은 우마이야 왕조가 있고 아바스 왕조가 있는데, 이 아바스 왕조 때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슬람 제국의 발전을 좀 살펴보면, 무함마드가 죽고 나서 후계자가 없었죠. 그래서 그 원로들이 후계자를 선출을 했는데, 그 후계자를 칼리프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칼리프. 이 칼리프는 이슬람 세계에서 정치랑 종교적인 권한을 모두 갖고 있고 굉장히 큰 권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칼리프는 4대까지 선출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세습되는 게 아니라 한 칼리프가 죽으면 또 선출하는 방식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4명의 칼리프를 이렇게 선출했던 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정통 칼리프 시대라고 합니다. 정통 칼리프 시대예요. 근데 4번째 칼리프가 누구라고 했죠? 4번째 칼리프가 바로 시아 알리입니다. 시아 알리. 근데 시아 알리도 암살을 당해요. 그런데 이때 시아 알리와 경쟁했던 사람이 무아위야라는 사람이에요. 이 무아위야라는 사람이 그래서 우마이야 왕조를 연 건데, 시아 알리의 암살을 계기로 이슬람의 종파가 2개로 나뉘어집니다. 먼저 칼리프가 되기 위해서는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능력이 중요하다라고 주장했던 수니파가 있고요. 수니파. 근데 그게 아니고 시아 알리가 무함마드의 사위였거든요. 그래서 무함마드의 혈통을 이어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주장했던 종파가 시아파입니다.
네, 이름이 왜 시아파냐면 이 사람이 시아알리예요. 그래서 네, 시아파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둘은 아직까지도 네, 경쟁 관계에 있고 네, 군사라든지 외교 분쟁에서 이 두 개의 종파가 서로 대치를 되는데 다수파, 이슬람교의 90%를 차지하는 다수파는 수니파예요. 선생님이 얘네가 다수니, 네, 너네가 다수니 해서 네, 수니파로 외우라 그랬죠? 그리고 시아파는 네, 아직까지도 소수파입니다. 그런데 아까 선생님이 이 시아 알리와 경쟁했던 네, 무아이야가 우마이야 왕조를 열었다고 했는데 네, 우마이야 왕조는 수니파였어요. 네, 그 시아 알리를 죽이고 네, 얘네가 왕조를 연 거죠. 그래서 수니파 왕조였습니다. 그래서 우마이야 왕조가 들어서게 됩니다. 이 우마이야 왕조는 굉장히 많이 정복을 해서 이베리아 반도, 네, 지금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있는 유럽의 네, 이베리아 반도까지도 차지를 하게 됩니다. 우마이야 왕조는 아바스 왕조한테 망해요. 네, 이 아바스 왕조는 시아파에서 나왔어요. 네, 아바스 왕조. 네, 시아파에서 그 혈통을 이어받아서 우리도 왕조를 만들자 해서 만든 게 아바스 왕조입니다. 아바스 왕조는 처음에는 시아파로 출발을 하지만 네, 나중에 아무래도 다수가 수니파다 보니까 네, 수니파 쪽으로 좀 기울게 네, 됩니다. 그리고 이 아바스 왕조 때는 이슬람교의 전성기가 되게 되고 네, 민족의 차별을 폐지하는, 그러니까 그동안 우마이야 왕조는 아랍인을 우대했어요. 근데 아랍인을 우대하는 그런 정책을 폐지하게 돼요. 그래서 아랍인이 아니더라도 네, 누구나 관리로 네, 임용될 수도 있고 세금 납부도 차별받지 않고 네, 동등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을 통해서 이슬람교가 굉장히 빠르게 퍼져나갈 수 있었고요. 그리고 아바스 왕조에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아바스 왕조는 누구랑 싸웠다 그랬죠? 네, 당나라와 싸웠어요. 그 전투의 이름이 탈라스 전투입니다. 네, 탈라스 전투, 탈라스 지역에서 싸워서 네, 탈라스 전투고 당나라와 싸웠어요. 하지만 누가 이기죠? 네, 아바스 왕조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중앙아시아에 있는 그 비단길을 차지하게 돼요. 네, 비단길. 이 비단길은 누가 만들었죠? 네, 한나라 때 한 무제시기의 장건이 개척한 게 비단길이었죠. 네, 이 비단길을 차지하면서 이제 동서교역의 주도권을 갖게 되고요. 이슬람교가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빠르게 퍼져나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우마이야 왕조는 이 우마이야 왕조를 이어받아서 네, 이베리아 반도에서는 후우마이야 왕조가 들어서게 됩니다. 네. 다음은 이슬람 세계의 교류와 문화, 이슬람교의 경전은 쿠란이에요. 네, 쿠란. 이슬람교의 생활 규범이 나와 있고요. 이슬람교는 그 무역이 상당히 발달하게 돼요. 왜냐하면 무함마드가 상인 출신이라고 했죠. 그래서 교역이라든지 어떤 상업 네, 이런 게 발달하게 됩니다. 예술로는 모스크 양식, 네, 모스크 양식은 뾰족한 네, 탑과 돔, 네, 이렇게 둥근 네, 지붕을 갖고 있는 게 모스크 양식이고요. 이슬람교에서는 뭐 알라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거나 아니면 조각으로 남기는 거를 금지시켰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미술이나 뭐 조각 이런 게 발달한 게 아니라 아라베스크 무늬가 발달하게 됩니다. 아라베스크 무늬입니다. 아라베스크 무늬는 뭔가 아라비아 숫자라든지 기하학적 모양을 활용해서 만든 굉장히 좀 네, 화려한 문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교에서는 뭐 지리학이라든지 역사학, 자연과학이 굉장히 발달하게 되는데 특히 이 자연과학은 국타 왕조 시기에 인도에서 네, 상당히 또 수학 이런 게 발달했다 그랬죠. 근데 그래서 인도에서 그 영 개념이 이때 있었는데 이런 거를 받아들여서 아라비아 숫자, 자신들의 이름을 따서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아라비아 숫자도 이슬람 세계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내용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이슬람 제국, 이슬람교 창시자는 무함마드입니다. 네, 무함마드, 네, 메카에서 창시를 하게 됐고요. 이슬람교와 관련된 왕조, 우마이야 왕조, 아바스 왕조, 우마이야 왕조는 칼리프를 세습, 네, 그 아들들이 계속 하게 했다는 거죠. 하지만 민족 차별 정책, 아랍인만 우대를 했습니다. 그 뒤에 들어선 아바스 왕조에서는 이런 것도 폐지를 해서 전성기를 이끌었고, 네, 탈라스 전투를 통해서 여기서 승리해서 비단길을 차지함으로써 동서교역의 주도를 하게 됐습니다.
됐습니다. 한 가지 더 정리하면 이 아바스 왕조의 수도가 바그다드예요. 네, 바그다드. 그래서 바그다드도 당시에 굉장히 그 교역이 많은 국제 도시였습니다. 마치 당나라의 장안과 비슷하죠. 네, 장안. 네, 장안은 당나라의 수도였는데 이 두 개 도시가 이때 당시에는 상당히 큰 국제 도시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교의 경전이 쿠란이고요. 네, 쿠란. 그리고 이슬람교의 예술, 모스크 건축과 아라베스크 무늬, 그리고 자연과학 발달, 그리고 이슬람교의 종파는 수니파와 시아파로 나뉜다까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배운 내용 다시 한번 퀴즈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개인의 도덕적 수행과 해탈을 중시하는 상자부 불교는 마우리아 왕조 때에 발전하였고 동남아시아로 전파됩니다. 힌두교는 브라만교를 바탕으로 해서 민간 신앙과 불교 교리가 융합되면서 형성되었고 신분제도인 카스트제가 인도 각 지역에 뿌리내리는 데 기여했습니다. 네, 헬레니즘 문화와 인도 문화가 융합된 간다라 양식의 영향으로 부처를 인간의 모습으로 표현을 했고 이 양식과 인도 고유의 양식이 결합된 굽타 양식은 힌두교 문화의 발전과 관련이 있고요. 쿠시안 왕조 때 발달한 대승 불교는 중생의 구제를 강조하게 되고 이게 동아시아, 중국과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됩니다. 위진 남북주 시대에는 지방에서 등급별로 추천으로 인재를 선발하는 구품 중정제를 시행했지만 유력 가문이 관직을 세습하여 문벌 귀족 사회가 형성이 됩니다. 위진 남북주 시대에는 혼란스러운 상황을 반영하듯이 사회가 막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이제 인위적인 것을 벗어나서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노장 사상, 노자와 장자의 사상과 그리고 청담 사상이 유행을 하게 됩니다. 수나라는 시험으로 관리를 선발하는 과거제에 처음으로 도입을 했고요. 국가가 농민에게 토지를 제공하고 세금을 받는 이게 균전제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면 농민을 병사로 활용하는 부병제가 정비가 됩니다. 그리고 화북지방과 강남지방을 연결하는 대운하를 건설을 하게 되죠. 당나라는 어떤 사건 이후 안사의 난입니다. 안사의 난 이후 귀족들이 토지를 막 갖게 되면서 농민들이 몰락하게 되고 그러면서 얘네의 균전제라든지 부병제, 조용조 같은 제도가 다 흔들리게 되죠. 무함마드는 어디에서? 지금도 있는 도시죠. 메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데 메카에서 이슬람교를 창시했어요. 하지만 귀족들의 박해를 받아서 메디나로 피신을 하게 되죠. 이거를 헤지라라고 불러요. 성스러운 이주. 헤지라는 이슬람교의 어떤 얘네가 달력을 세는 그런 거에 있어서 시기를 셀 때 구분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요. 40번 알리와 그 후손을 정통 후계자로 인정한 이들을 시아파라고 부르고요. 이름이 시아 알리라고 했죠. 혈통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능력과 자격을 갖추면 누구나 칼리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우마이야 왕조의 세습세기를 인정한 이들을 수니파라고 합니다. 현재 다수파는 누구예요? 수니파입니다. 아바스 왕조는 당나라와 탈라스에서 전투를 벌여서 승리하였고요. 아바스 왕조의 수도로 당시의 동서교역의 중심지였던 도시는 바그다드. 당시 당나라의 장안과 함께 동서교역의 중심지 역할을 했고 14번 둥근 지붕과 뾰족한 탑을 특징으로 하는 이슬람의 건축 양식을 모스크 양식이라고 합니다. 모스크 양식 그리고 무늬는 아라베스크 무늬이죠. 선생님이 이 부분을 수능 문제로 찾아보니까 이슬람교와 관련된 문제가 있어서 두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리아 총독 무아이야 이 사람이 그 우마이야 왕조를 연 사람이에요. 우마이야 왕조 대치하는 상황에서 칼리프 알리, 시아 알리네요. 알리의 동맹 세력이 흩어졌고 칼리프의 권위 떨어지고 알리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다. 암살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무아이야가 칼리프 자리를 차지하였고 칼리프직을 세습했다. 즉 우마이야 왕조가 들어섰다는 얘기고요. 이는 무함마드 사후에 시작된 4대까지는 칼리프 뽑았다 그랬죠. 그 시기를 정통 칼리프 시기라고 합니다.
이 정통 칼리프 시대가 종말을 고하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섰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럼 가시기 정통 칼리프 시대에 있었던 사실을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네, 일단 정답은 2번이죠. 네, 이때 사선 왕조 페르시아를 멸망시킵니다. 정통 칼리프 시대에. 그러면 그 페르시아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있고 그 다음이 사선 왕조 페르시아인데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 알렉산드로스 제국한테 멸망하게 되고 사선 왕조 페르시아는 네, 이 정통 칼리프 시대 이슬람 세력한테 멸망하게 됩니다. 그 3번 당이 탈라스 전투에서 패배했다. 이거 어느 왕조라고 했죠? 이슬람 전성기를 이끈 아바스 왕조입니다. 네, 그 다음에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네, 투르 푸아티에 전투가 있어요. 이게 프랑스의 투르와 푸아티에 지역에서 벌어진 전투인데 이거는 우마이야 왕조 때예요. 네, 우마이야 왕조가 이베리아 점령하고 이제 이 프랑스, 네, 당시에 프랑크 왕국이 있었거든요. 여기가 네, 프랑크 왕국이 있던 이쪽을 점령하기 위해서 뚜르와 푸아티에서 전투하게 되는데 실패해요. 네, 패배를 해요. 그래서 이제 프랑크 왕국이 대개 로마 그 교황청으로부터 인정받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네, 13번 가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바그다드 나왔어요. 네, 바그다드 나오면 어느 왕조의 수도라고 했죠? 네, 아바스 왕조입니다. 네, 아바스 왕조. 그래서 세계의 시장이었대요. 네, 여기 수도고 네, 동서교육을 잇는 세계의 시장이었고 여긴 또 학문의 중심지 역할을 했고요. 네, 아랍어로 번역돼서 아랍어가 공용어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수준 높은 네, 학문 발달하고 네, 이게 나중에 유럽으로 전파돼서 또 르네상스가 일어나는 학문적 토대를 마련해 주었대요. 어쨌든 가 왕조는 아바스 왕조입니다. 그럼 아바스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한번 찾아볼까요? 네. 4번이네요. 탈라스 전투에서 당의 군대를 격파했다. 네, 승리하게 됩니다. 사산 왕조 페르시아를 멸망시킨 거는 정통 칼리프 시대예요. 네, 정통 칼리프 시대. 네, 그 다음에 투르 푸아티의 전투에서 네, 패배한 거는 이게 우마이야 왕조 시대기예요. 네, 여러분 아바스 왕조하면 꼭 기억해야 될 게 탈라스 전투에서 당나라에게 승리했다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이단원 이슬람 제국까지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